성주시로 37권 성주 4년 12월 10일 병인 첫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0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73년 명성화 9년 경년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0일 병인 세 번째 기사 호조에 전지하여 임영대군의 부인에게 부의로 쌀, 콩 합하여 50석, 종이 100권, 정포 50필, 총납 30건, 석회 60석을 내려주었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0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0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건자의 내조한 골간 유소진거가 병으로 죽었으니 청컨대 구례에 의하여 사제하고 관, 의복, 지석을 주어 한승부로 하여금 매장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치로 37권 성중 4년 10월 10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정묘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성묘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상송부 염진유 송림원 원실차가 사람을 보내와 토일을 바쳤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예조참이 윤효손이 어미의 병으로 사직하고 귀양하니 명하여 그 도의 수령으로 임명하게 하였다. 귀양은 고향에 돌아가 어버이를 봉양함을 말한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정묘 다섯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대간에서 좌천된 인호는 품계에 준하여 관직을 제수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1일 정묘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2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2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중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2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 사은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이제 통례 원의 도력을 상고하건대 상례 유오가 지난 6월 29일에 이직에 임명되어 병을 칭탁한 것과 수유한 날을 제외하고 실제로 사진한 것은 다만 17일 뿐인데 직위와 녹을 담하여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재직하고 있습니다. 무릇 조정의 대수 예도는 본래부터 맡은 바가 있는데 가만히 집에 있으면서 그 직무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혼규 대신이 혹은 노병으로 인하여 한가로이 집에 있으면서 녹을 먹는 이가 있으나 요 같은 자는 백료의 아래 집사로서 국가에 무슨 공로가 있어 그 직무를 피하고 이와 같이 녹을 먹는 것이겠습니까? 대전에는 문관, 무관이 병으로 만 30일 골하면 산간으로 삼는다 하였는데 이제 유오는 몇백 수십일을 근무하지 않았으니 바라건대 파직을 명하여 관관, 시록의 하는 자의 경계가 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도력은 도목정사를 하기 위하여 관리의 근무 성적을 기록한 장부이다. 상례는 통례원에 속하였던 종산품의 관직, 제사나 조화 등의 일을 맡아보았다. 수유는 정식으로 휴가를 받는 것이다. 관은 관직에 있으면서 그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시록은 제득이나 공로가 없어 직책을 다하지 못하면서 한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 먹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시위 소천이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2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2일 무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3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주시로 37권 성중 4년 12월 13일 기사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3일 기사 세 번째 기사 사안보대산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듣건대 내년 봄에 경복궁을 수선하기 위하여 국을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돌을 캐고 제목을 실어 온다고 합니다. 이제 삼전의 양궁께서 창덕궁에 이어하여 경복궁은 여러 해 동안 임호하지 않아서 폐기되어 무너질 조짐이 있으니 이는 매우 염려할 만합니다. 마땅히 때때로 수선하여 삼전 양궁께서 왕래하면서 거치하시는 것이 국가의 대계요 온 나라 시민이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개수할 것을 명하여 권건하시는 것은 신등도 결코 국가의 대계를 위하는 것이지 토목공사를 좋아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생각하건대 공사를 일으키는 것은 마땅히 때를 보아 일으켜야 하는 것이니 때가 아닌데 일으키는 것은 춘추에서 그러다고 하였습니다. 근년 이래로 천재와 시변이 없는 해가 없습니다. 전년에는 큰 가뭄과 큰 홍수와 큰 바람이 있었고 금년에는 큰 물과 가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사시의 절개가 또한 크게 불순하여 여름철에 삼꽃이 피고 복숭아 오야씨 가을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으며 겨울에는 12월까지 따뜻하여 얼음이나 눈이 없습니다. 기후의 고르지 못함이 이와 같으니 내년에 농사도 또한 알 수가 없습니다. 금년에 경상도 전라도 두 도 외에 여러 도는 벼가 패지 않았는데 경기는 더욱 심하였습니다. 지금 겨울철에 백성의 식량이 넉넉하지 않고 조세도 충분하지 않아 혹은 재산을 모두 전당 잡히거나 혹은 부잣집에서 빌려 쓰고 있으니 내년에 보리가 풍년들지 않으면 농민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지금이 바로 전하께서 위로는 천변을 두려워하고 아래로는 백성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데 정성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신등은 원컨대 무릇 토목공사와 같은 급하지 않은 업무는 일체 정파하고 경복궁의 수선은 풍년이 되기를 기다려도 또한 늦지 않을 것이니 빌건대 성상께서는 살피시어 빨리 정파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원상에게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주관에 구황하는 정책으로 축성한다는 글이 있는데 대개 백성을 먹여서 줄이는 것을 구제하고자 한 것입니다. 지금 경복궁에 수리하는 식량을 주고서 시키면 가하나 그렇지 않으면 우선 정지하는 것이 가합니다 하고 정창성 성봉조는 의논하기를 경복궁은 비가 오면 새는 곳이 많아 만약 풍년을 기다린다면 날로 점차 퇴락할 것이니 서둘러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일에 신등이 경회로의 위태로운 것을 보았는데 수년 내에는 퇴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개수한다면 그 역사가 매우 클 것이니 풍년이 들기를 기다려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신숙주 최항 조승문 윤자오는 의논하기를 경복궁은 해가 오래되어 퇴락하여서 수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후일에 공력을 쓰는 것이 반드시 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기는 매년 풍년이 들지 않았으므로 어려운 때에 거행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시에 다 수리하면 공부는 반드시 많아야 합니다. 이제 퇴락한 것을 살펴보고 해를 넘길 수 없는 것을 먼저 개수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지하며 경회로는 이미 나무와 돌을 다듬어 놓았으니 후년을 기다리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삼전은 왕의 조모인 대왕 대비전 즉 정희 왕후와 왕의 생모인 소혜 왕후인 및 양모인 안순 왕후와 두 왕대비전을 말한다. 원고는 일에 힘쓰는 모양이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3일 기사 네 번째 기사 주방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3일 기사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3일 기사 여섯 번째 기사 양성지를 자헌대부 남원군으로 한치형을 자헌대부 개승부 유수로 이서장을 가선대부 전선군으로 한치례를 가정대부 병조천판으로 안빈세를 가정대부 한승부 좌윤으로 한보를 가정대부 한승부 우윤으로 정은을 통정대부 호조참의로 안관후를 통정대부 예조참의로 안침을 통덕낭행 사관은 정은으로
윤효손을 통정대부 수전주 부윤으로 허종을 숭정대부 판중추 부사로 홍귀혜를 절충장군 경상좌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4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갔다. 강을 마치자 임금이 영사 등에게 이르기를 경혜루의 수리를 헌부에서 정지할 것을 청하였는데 어찌 하겠는가 하니 홍윤성이 대답하기를 선조께서 창건한 바이니 수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지금은 매우 춥기 때문에 이미 역사를 정지하였으니 봄이 된 뒤에 무역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 만약 수리하지 않고 퇴락하여 무너지게 되면 천대를 버렸다는 뜻과 같을 것이다 하니 대사한 서거정이 아뢰기를 신등은 수리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래에 재변이 경계를 보였고 경계의 실롱이 더욱 심하니 이러한 까닭에 우선 역사를 정지하고 풍년이 들기를 기다리고자 원한 것입니다 하고 지사 이극배는 아뢰기를 지난번에 신이 경혜루의 견량을 보니 3층에 이르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나치게 사치한 듯하니 구제대로 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니다. 다만 구제를 감하지 않았을 뿐이다 하니 이극배가 또 아뢰기를 건정전의 단청을 지금 고쳐 칠하려고 하는데 신은 만약 진채로 하면 비용이 매우 많이 들 듯합니다. 비록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어찌 반드시 외관의 아름다움에만 힘쓰겠습니까? 그 가운데 떨어져 나간 곳만 고쳐 칠한 것이 가하고 반드시 다 고쳐 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마땅히 짐작하여 하겠다 하였다. 천대는 춘추시대 농나라 장공이 쌓은 노대의 이름이다. 견량은 설계도이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세 번째 기사 의금부에 전지하기를 전적 김양전이 일찍이 병조 주화랑이 되었을 때 그 첩 업덕이 전생서의 종 석을정의 유기를 받고 김양전이 경상도의 제포 수군의 고신 193장을 석을정에게 주었으며 전 경상무도 수군 절도사 김계정은 산호 박변수의 대랑피 안자를 받고 병조에서 보낸 포에 속속한 수군들의 고신을 법에 의하여 나눠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박변수에게 주었고 그리고 또 석을정, 박변수 등은 김양정, 김계정에게 뇌물을 주고 외람하게 수군의 고신을 받아가지고 민간에 폐해를 끼치었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보안의 죄수 산호 중산 옥산과 양인 김중남의 명화강도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수교에 의하여 찾아는 변방골의 노비로 용속시키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화강도는 밤중에 흉기나 등불을 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빼앗는 강도를 말한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4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5일 신의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받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5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5일 신미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아뢰기를 전에는 관시 한성시에 입격한 조사는 회시까지 휴가를 주었는데 이제 새로 제정한 대전에는 전년 가을에 초시를 보고 다음해 봄에 복시를 보게 되었으니 만약 복시까지 휴가를 준다면 반드시 올해 관을 비워두고 직무를 폐하게 될 것입니다. 참건대 복시 전 50일 동안 휴가를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관시는 성균관에서 실시하던 시험이다. 문과 초시는 성균관에서 보이는 관시와 한성부에서 보이는 한성시, 각도에서 보이는 향시 세 종류가 있고 여기에 합격한 사람을 합하여 예조에서 보이는 시험을 복시 또는 회시라 하였다. 복시는 33인을 뽑아 급제로 발표한다. 그런데 경국대전 이전에는 초시를 본 다음 곧 복시를 보았으나 경국대전 제정 이후에는
전년 가을에 초시를 보고 복시는 그 다음에 봄에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초시와 복시 사이의 간격이 6개월 이상이 이르므로 이와 같은 의논이 나타난 것이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15일 신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15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15일 신미 여섯 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0월 16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0월 16일 임신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0월 16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사헌부에 싸르기를 전오는 일찍이 전과 운의 양자가 되어 어미와 더불어 반목하고 서로 hir란하였으므로 본부에서 논하여 아뢰어 이미 이풀을 파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온이 전과 운의 가제와 전면을 차지하고자 꾀하여 본종을 배반하고 다시 소송하여 강제로 후사를 잇고자 하니 탐하고 완악하기가 막심합니다. 대저 후사가 되는 자는 아들이 되는 것이니 마땅히 양가의 정원에 따라야 하고 강제로 입후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전운이 후사를 잇는 것은 원래 전과 운의 뜻이 아니고 정치가 그 술중에 떨어져 처음에 입후시킨 것입니다. 이제 불순 불효한 사람을 강제로 입후하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청컨대 정치의 정원에 따라 입후를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0월 16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0월 16일 임신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17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선정전에 나아가 골관 올적합 지중추부사 유무징합 알타리 지중추부사 마다롱합 등 27인을 인견하였다. 영의전 신숙주 상당부원군 한 명에 우이정 성봉조 예조 찬판 김영유와 승지 등이 입시하였는데 신숙주에게 명하여 술잔을 올리게 하였다. 이어서 유무징합 등에게 전교하게 하기를 내가 듣건대 너희들은 올적합에게 침략을 당하여 처자를 데리고 강변에 와서 우거하고 있다고 하니 반드시 간고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떠한가 하니 우무징합이 대답하기를 금년에 또 내 치마에 혹은 살해되기도 하고 혹은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였습니다 하였다. 또 마다 롱합에게 전교하기를 듣건대 너희들이 올적합과 화해하였다고 하니 내가 매우 기쁘다.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믿기가 어려우니 이에 화해한 것을 믿지 말고 더욱 방비를 삼가하라 하니 마다 롱합이 대답하기를 올적합과 우리는 화해한 적이 적고 불화한 적이 많았으니 어찌 모두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객인에게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그들이 나가자 신숙주가 아뢰기를 전자의 야인이 괴양을 받고서 말하기를 전에는 대육과 같은 물건은 관에서 물러가서 먹었는데 지금은 연회의 물품이 전과 달라 괴양을 받고 물러나면 남은 반찬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통사들이 혹은 새로운 법식으로 이와 같이 되었다고 대답하기도 하고 혹은 해당 관사에서 잘못하였다고 대답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아이는 비록 예의를 밝게 알지는 못하나 모두 중국에 왕래하여 본 바가 많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괴양을 받음에 있어서 그 풍부함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은 그 대우하는 것이 점점 박하다고 생각하니 모두 잘된 일이 아닙니다. 먼 지방의 사람을 어루만지는 길은 오는 것이 박해도 가는 것을 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돈하는 것을 감하여 객인으로 하여금 의심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음식은 모름지기 넉넉해야 풍족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육과 같은 것은 건양으로 달아서 지용하는데 돼지는 크고 적고 살찌고 마른 것이 같지 않으니 새로운 법식에 구애되어 제부가 혹은 다리뼈로 근수를 보충하기도 하니 매우 미편합니다. 객인을 지대하는 것은 모두 고사에 의가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또 절금을 위하여 쓸데없는 것을 도태함에 있어 먼저 임금께서 입으시는 복식부터 시작하였으니 매우 성한 덕입니다. 그러나 아래에서 봉행하는 자가 성상의 뜻에 맞추어서 너무 엄하게 할 패단이 있을 듯합니다.
이제 정한 횡간에 줄인 것이 너무 많아 여러 사람의 마음에 맞지 아니합니다. 대저 아첨하는 패단은 고금에 모두 그러하였으니 저들은 인주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힘써 인주의 뜻에 맞추어서 아첨하고 임금이 비용을 줄이는 것을 좋아하면 아부하여 지나치게 비용을 들고 임금이 사치를 좋아하면 힘써 사치하고 자랑하는 것은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것입니다 하고 한 명에는 곁에서 아뢰기를 위와 같이 하였다. 문성군 유수가 도청관으로서 입시하여 징계하기를 신이 일찍이 사축서 제조가 되어 짐승을 길러 쓰이는 데에 대비하였는데 돼지의 수가 단지 50마리이니 이는 넉넉하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번식시켜 기르는 방법을 전에는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 도승지 이승훈이 아뢰기를 해당 관청에서 이미 아뢰어 시행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러므로 객인을 접대하는 데는 우선 고려에 의하여 새로운 횡간을 사용하지 말라 하였다. 제부는 요리인인 선부를 말한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7일 개유 도번째 기사 영의전 신숙주가 아뢰기를 선자의 성상께서 외인 진성행의 옷이 얇다는 것을 듣고 특별히 솜옷을 내려주었으니 이는 특별한 은혜인데 제용감의 관리가 품질이 거칠고 나쁜 것으로 만들어 비자로 하여금 주게 하였으니 청컨대 의금부에 회부하여 공문하소서. 또 새로 정한 횡간 안에 중국 사람에게 내려주는 속옷에 드는 배가 다만 11척이고 2폭 반으로 재단하였으니 짧고 좁아서 쓸 수 없어 지극히 미편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생각으로는 처음에 일찍 감하고 줄이려는 것이 아니었고 세조조의 횡간을 참작하여 늘릴 것은 늘리고 줄일 것은 줄이되 무릇 재향에 관계되는 전물은 풍후하게 하도록 힘썼다. 또 호조판서 이극정이 의정한 후에 원상에게 보이니 모두 말하기를 가하다고 한 연후에 정하였다. 이제 옛날 횡간을 참고하니 없애버리고 감한 것이 매우 적은데 이제 경의 말을 들으니 어찌하여 이와 같이 어긋나느냐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상교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신도 또한 그때 그것이 불가한 것을 보지 못하였는데 이제 와서 시행한 후에야 그것이 불가한 것을 알았습니다. 세조조에 비록 횡간을 정하기는 하였으나 연양에는 전례를 쓰고 횡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도성지 이승훈에게 전교하기를 전자의 사축소에서 돼지를 번식시키어 기르는 정식과 신구 횡관에 객인을 연양하는 조목을 일찍이 명하여 그 정감을 상고하여 아뢰게 하였는데 황관이 전하지 않았느냐 승지가 듣고서 아뢰지 않았느냐 또 돼지고기에 근양을 쓰고 중국 사람의 속옷을 단지 11척으로 상정한 것을 이극정에게 물어보라 하니 이승훈이 아뢰기를 돼지는 한 마리가 1년에 10마리씩 번식하여 80마리를 정식으로 하여 이미 사축서에 내렸으며 신구 횡간에 빙고하라는 일 등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즉시 이극정을 불러서 물으니 이극정이 아뢰기를 대육은 비록 건양을 쓰기는 하나 객인이 다소에 따라 쓰며 반드시 한 마리만 쓰는 것이 아닌데 다만 봉행하는 자가 잘못하여 그르친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속옷을 17척으로 상장하였는데 재단하여 만들고 남음이 있으므로 이는 상관께서 친히 정한 것입니다. 이제 횡간을 상고하니 한 곳에는 17척으로 기재되어 있고 한 곳에는 11척으로 기재되어 있으니 이는 고칠 때 우연히 미처 고치지 못한 것입니다 하였다. 신숙주에게 전교하기를 세조조에 비록 횡간을 정하였으나 연양에는 전례를 쓰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나는 구횡간이 바로 전례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지나치게 감한 것인 줄 알지 못하였다. 연양 조목을 속히 개정하고 대육에 드는 돼지고기는 번식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선 말린 돼지고기를 쓰고 번식하기를 기다린 후에 예대로 산 돼지를 써서 풍후하도록 힘쓰라 하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7일 개유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서거정이 소장을 올려 사직하기를 신은 성품이
우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이 우월한데 다만 문필의 작은 재주로서 그릇되게 열성의 지우를 입어 갑자기 높은 직질에 뛰어 올랐으니 항상 복이 지나치면 재앙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며 다만 위태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또 성상의 높게 등용하심을 입어 대사원으로 대제하고 있습니다. 대개 본부는 이목의 관원으로 언사를 기획하므로 직임이 가볍지 않은데 신과 같이 녹록한 자가 능히 직임을 감당할 바가 아닙니다. 신이 세조조의 계민년과 갑신년 사이에 대사헌을 승핍하여 일찍이 승류나 보궐하여 성덕을 도운 일이 없었는데 지난해에 다시 외람되게 중임을 맡게 되어 너무나 황공하여 즉시 사직하고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다만 응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피하는 바이므로 신이 씨로 스스로 혐의스러워 머뭇거리다가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직사에 나아가 아무 하는 일 없이 2년이 되었는데 관리의 자리만 채우고 복록을 도둑질하면서 마침내 작은 공효도 없으니 부끄럽고 무한한 것이 배나 됩니다. 신은 나이가 이미 쇠하였고 또 질병이 많아 풍랭의 고질이 있어 겨울에 날씨가 차면 문득 재발이 되며 거기다가 하부의 창종을 더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근래에는 더욱 심하여 걸어다니기에는 또 어려우므로 지금은 비록 힘써 벼슬길에 종사하나 마침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본부는 일이 번잡하고 사무가 바빠서 하루라도 비울 수 없어 부득이 말로써 모두 아뢰니 빌건대 신을 파직하도록 명하시어 한가로이 있으면서 몸을 보양하여 성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신의 소원입니다. 신이 감히 사사로운 간청으로서 전총을 모독하였으므로 황송한 뜻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화하지 않았다. 녹은 주관이 없이 추정하는 모양이다. 승핍은 인재가 없어 재능이 없는 사람이 배설을 합니다. 습유는 임금이 모르고 있는 과실을 들어 간합니다. 풍랭은 풍치를 말한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17일 개요 네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양산의 죄수 한차공이 도망한 김군자와 더불어 강도한 자는 율에 참부대시에 해당하니 김군자는 추파에 참하는 것이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삼할 것이며 수교에 의하여 처자는 소재한 고의 노비로 영속시키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경연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니 대사관 정괄이 아뢰기를 옥시는 지난해 3월에 도망하여 와서 지금까지 서울에 머물러 살고 있고 이숙도 또한 풍량의 농장에 있으니 서로 관통한 것이 분명합니다. 만약 옥진을 고신하면 반드시 실정을 알 수 있을 것인데 의금부에서는 단지 삼절린에게만 물으니 어찌 실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옥진은 이미 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하여 왔는데 단지 도로 가산에 유배시키니 가산은 매우 가까운 곳인데 어찌 악을 징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옥진이 혹 장을 참지 못하고 무복한다면 더욱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 의심스럽고 밝히기 어려운 일을 가지고 이숙이 노비와 친족을 구문할 수 없다 하니 정괄이 말하기를 옥진은 이미 대제를 지었으니 비록 고신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되겠습니까? 방고가 지은 한세에서 우리나라의 풍속을 곧고 신의가 있으며 방탕하다 간사함이 없다고 기록하였는데 근자에는 사대부 혹은 첩을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혹은 남녀 가운데 일륜을 더럽히거나 동란하는 자가 흔히 있으니 풍속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데 어찌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숙은 어미의 장사가 이미 끝났으니 청간대 배소로 돌려보내시고 옥진은 극변에 귀양 보내소서 하였다. 영사 김질이 아뢰기를 이는 애매한 일이 아닙니다. 옥진은 전 남편인 이숙의 아우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어 지금 보친군에 속하여 있는데도 이숙이 첩으로 삼아 데리고 살면서 조금도 괴이하게 여기지 아니하니 이와 같이 윤상을 더럽힌 것은 비록 우매하고 천한 자라도 하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이숙은 사대부로서 도리어 금수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또 옥진은 마음대로 도망하여 와서 안연하게 살고 있으며 일찍이 두려워하고 끓이는 바가 없으니 청가대 대간에서 아랜 바에 따르소서 하니 즉시 명하여 옥진을 극변에 귀양 보내고 이숙은 배소로 돌아가게 하였다.
성전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구주 도원수 원교지 대마주 수호대관 종조 육성준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원 서거정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윤사헌 구문신 등의 광망하고 파연한 일을 가지고 아뢰었는데 명하여 구문신은 관직을 고치게 하였으나 윤사헌은 용서하고 논하지 않았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윤사헌은 훈축대 신으로 총병의 직에 있으면서 뜻이 교만하고 기계가 넘쳐 스스로 그 동료를 거느리지 못하고 배척하여 나가게 하였으며 또 탄문을 발하여 직무의 한계를 넘어서 법을 모독하였으니 광망하고 스스로 방자함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윤사헌 구문신의 죄는 원래 경중이 있는데 구문신은 이미 명하여 관직을 고치게 하면서 윤사헌만 홀로 관직에 두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니 청컨대 윤사헌의 총관을 직을 파면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대비께서 이미 고치도록 명하였으나 내가 굳이 청하여서 고치지 말게 하였다. 대비께서 만약 또 헌부의 청을 듣는다면 반드시 고치도록 명할 것이다. 그러나 대비의 지친으로서 윤사헌과 같은 자가 없는데 어찌 작은 일로서 가볍게 파직하겠느냐 하였다. 파연은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성주 7월 37권 성중 4년 12월 18일 갑술 다섯 번째 기사 사헌부 지평 안호와 사관원 정은 안침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비록 같은 관사는 아니나 만약 교장하거나 의논하여 아랠 일이 있으면 형제로서 함께 의논하게 되니 어렵습니다. 청컨대 피하게 하소서 하니 전지하기를 이조에서 상피하는 것을 알고 주의하였느냐 그것을 물어보라 하였다. 교장은 중대한 일이 있을 때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합동으로 연명하여 상소하는 것이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2월 18일 갑술 여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2월 18일 갑술 첫 번째 기사 호조와 예조의 전지하기를 검으로 중국 사람에게 내려주는 겨울철의 속옷은 횡간을 상고하지 말고 전례에 의하여 모두 소못을 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여덟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전일의 군적은 제인 백정을 모두 보로 만들게 하였는데 그 후의 수교에 다시 보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수령은 평민 가운데의 노약으로 쓸모없는 자로서 보에 보충하였습니다. 제인이 한 고을에 사는 수는 평민에 비교하여 혹은 3분의 1 혹은 4분의 1이나 되는데도 홀로 신역이 없고 마음대로 한가하게 놀고 있으니 차근대 지금부터 그 재산이 실한 자는 제도의 절도사로 하여금 전례에 의하여 찾아 모아서 보를 만들어 군액을 채우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여 자원에 따라 보를 삼게 하였다. 제2는 광대이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아홉 번째 기사 중궁이 편치 않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열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8일 갑술 11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올적합 중추 조린가 등 13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다섯 번째 기사 제도 관찰사에게 교서를 내리기를 무릇 대소 옥송한 는 정한 기한이 있는데 수령이 태만하여 봉행하지 아니하여 혹은 3, 4년이 되도록 엄체하여 판결하지 않으니 반드시 원억함을 펴지 못한 자가 있을 것이다. 이를 경이 마땅히 검거하고 바르게 다스려서 대전의 일정한 기한에 의하여 엄체함이 없게 하라 하였다. 성종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해 여섯 번째 기사 영돈영부사 윤사헌이 차비문 안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과 구문신은 죄가 같은데도
고문신만 홀로 파직되었으니 신은 감히 편안하게 직무를 볼 수 없습니다. 빌건대 신도 함께 파직하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차비문은 궁궐 편전 앞에 있는 문이다. 성조 7월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하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광주의 죄수 산호, 최원, 조계산, 박자고미가 도망한 이막동과 함께 명화 강도한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며 이막동은 추포하여 참하고 처자는 변방고을의 노비로 속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19일 을하 8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0일 병자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20일 병자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0월 20일 병자 세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계집종 옥지는 평안도 의주의 관비로 옮겨 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0일 병자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1월 20일 병자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첫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두번째 기사 예조에 전지하여 구치명의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세번째 기사 중궁이 편치 않으므로 종묘 사직 명상 대천에 기도하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정축 여섯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2일 무인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2일 무인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2일 무인 세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현석규 등이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전지를 내려 구치명에게 고신을 돌려주게 하였는데 구치명은 일찍이 상주 목사가 되어 500창의 옥사에 연루되어 상총을 기망하였으므로 고신 3등을 거두었으며 또 사람을 포락하여 죽게 하였고 미리 발각되어도 고신을 모두 거두었습니다. 구치명이 성상을 속이고 남용한 죄는 마땅히 극형에 처해야 하는데 강등하여 관전에 따라 다만 고신만 거둔 것은 족한데 얼마 아니 되어 또 돌려주었으니 미편합니다. 청가대 성명을 거두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포락은 불에 달군 새로 담근질하는 극형이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0일 무인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1일 무인 다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3일 기묘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3일 기묘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 강을 마치니 집이 현석규가 구치명의 고신을 도로 거둘 것을 청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다만 고신을 준 것뿐이요 소용한 것은 아니다 하니 현석규가 말하기를 구치명은 지난해 죄를 범하였는데 금년에 그 아들로 하여금 상언하게 하면서 다만 500창의 옥사에 연루된 것만 말하였고 고의로 황우형을 놓아준 것과 포락형 등의 일에 대하여는 숨겼으니 이는 또한 기망한 것입니다. 청컨대 고신을 주지 마소서 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3일 기묘 세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3일 기묘 네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4일 경진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4일 경진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4일 경진 세번째 기사 주화성제 신정이 아뢰기를 근래의 풍속이 박악하여 권추가 적형 권경의 첩의 딸을 간통한 것이 증흠이 명백한데도 어찌 명하여 버리게 하였습니다.
어제 명하여 버리게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 풍교를 크게 관계되는 것이니 청가대 다시 궁추하여 엄하게 징계하소서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동비가 실로 권경의 딸이라면 권경이 공신이 되어 어째서 속신하지 않았느냐. 또 동비가 김장수의 상복을 입었다 하니 권경의 딸로 논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권경이 동비를 자기의 소출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도 또한 심히 의심스러우니 이 사건을 버려두게 하라 하였다. 성정원에서 다시 아뢰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권경과 김장수가 한때 동백을 상간하였으니 동비는 누구의 딸인지 알 수 없어 의심스럽고 구분하기 어려우니 권추는 내버려 두고 논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신정으로 하여금 권추를 공문한 안을 가지고 들어오게 하였다. 이때 마침 사헌부에서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엎드려 듣건대 권추가 적형 권경의 서녀를 취하여 서로 삼았다는 일은 옥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명하여 이 사건을 폐기하게 하였습니다.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권추가 만약 형의 딸을 취하여 서로 삼았다면 이는 인륜을 모독하고 어지럽힌 것이니 율의 정조가 있습니다. 권추의 처가 실제로 권경의 소출이 아니라면 규문의 엄밀한 일은 다른 사람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필시 권추의 적형 권경이 오랫동안 권추와 전민을 다투어 마침내 뜻을 이루지 못하자 해를 입히려고 뜬 소문을 만들어 큰 옥사를 일으켜서 친속을 어지럽히고 동기를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풍교에 크게 관계됨으로 판결하지 않을 수 없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다시 명하에 따져 묻게 하여 국가의 법을 바르게 하여 인심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권경을 불러서 묻기를. 경이 동백과 간통한 것은 어느 해이고 버린 것은 어느 해였으며 또 김장수가 동백을 간통한 것은 또한 어느 해이냐 하니 권경이 대답하기를. 신이 철을 취하지 않았을 때인 을충년 정월에 처음 간통하였고 그해 4월에 아비의 상으로 인하여 충주로 돌아가서 분묘를 지켰는데 그해 동백이 김장수와 처음 간통하였습니다. 신이 정묘년에 상제를 마치고 상경하여 또한 간통하였는데 이때 김장수는 행랑방에 있으면서 왕래하며 몰래 간통하였습니다. 신이 김효년에 평안도 채방사로 나갔다가 경진년에 상경하였는데 동백이 인근에 사는 강응겸과 몰래 간통하였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버렸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비는 어느 해에 낳느냐 하니 권경이 말하기를 갑술년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어찌하여 동비를 그대의 딸이라고 하지 않았으며 또 동비가 김장수의 상복을 입는 것을 금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이냐 하니 권경이 아뢰기를. 신의 어미와 동생 그리고 가비들은 모두 동비를 신의 딸이라고 하여 신의 누이인 한명진의 처가 양육하기에 이르렀으나 신이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신이 그 어미와 간통했을 때 김장수도 또한 간통하였으므로 확실히 알 수 없는 까닭이니 이로써 저희 소출로 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동비가 일찍이 경의 집에 왕래하였느냐 하니 권경이 아뢰기를. 신이 저희 자식이라고 하지 않는데 어찌 왕래하겠습니까 하였다. 신정이 아뢰기를. 권경의 말로서는 동비가 누구의 딸인지 확실히 알 수 없으니 만약 동과는 노비와 동생들을 추궁한다면 그 정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비가 자기의 딸이 아니라고 의심하는데 사절을 어찌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하니 신정이 말하기를. 성상의 말씀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다만 권경과 김장수가 서로 관통하였으나 온 집안에서 모두 동비가 권경의 딸이라고 하였으니 권추도 또한 알았을 것입니다. 동비가 비록 실제로 권경의 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권추가 간통한 것은 실로 불가한 것이니 죄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권추를 이혼하게 하여 죄주지 않는다면 권추는 반드시 영영처로 삼아서 살 것이니 풍교에 관계되므로 감히 아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의심스러운 죄는 가볍게 한다 하였다. 인명은 지극히 중한 것이니 비록 형의 의붓딸을 간통하였다 하더라도 어찌 죄가 되겠느냐. 만약 형의 딸을 간통한 것으로 논단하면 애매할 듯하니 형의 의붓딸을 간통한 것으로 조율하는 것이 가하다. 또한 이것으로 헌부에 답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4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4일 경진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5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5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5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5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6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6일 이모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서 강을 마치자 영사 신숙주가 아뢰기를 이제 전교를 듣건대 외인 진성행의 말에 따라 외선의 체제를 모방하여 병선을 만들어서 쓸만한지를 시험한다고 합니다. 예전 세종조에 외인 덩구랑에게 호군직을 제수하고 병선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였으나 공력과 비용이 배 이상 대값을 들었는데 판자가 얇아서 쉽게 부서져 마침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조조에는 유자광을 산포에 보내어 외인의 선장으로 하여금 배를 만들게 하였으나 또한 마치지 못하고 파하였습니다. 신이 외선을 관찰하니 판자가 매우 얇고 쇠못을 많이 쓴 데다가 몸체는 좁고 배 속은 깊으며 양 끝은 뾰족하므로 왕래하는 데는 경쾌하고 편하지만 동요하면 목구멍이 차츰차츰 넓어져 물이 새게 되어 쉽게 부패합니다. 우리나라의 병선은 몸체가 비록 무겁고 크나 나무 못은 젖으면 더욱 단단하게 되므로 견고하고 튼튼하며 10년은 쓸 수 있습니다. 또 병법은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승리한다고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병선은 외선에 비하여 3분의 1이나 높음으로 싸움에 유리합니다. 지난번 신이 사명을 받들고 일본에 갔을 때 갑자기 적선을 만났는데 즉시 싸울 준비를 하여 돛을 달고서 간지 불과 수리도 못되어 적선이 모두 따라오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병선이 빠르게 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공력과 비용이 비록 배가 된다 하더라도 오래 경과하도록 쓸 수 있다면 만드는 것이 가하지만 만약 폐단이 있고 무익하다면 무엇하러 만드느냐. 다만 사람의 기교가 능란하고 서투른 것이 각기 다른데 진성행이 덩구랑보다 솜씨가 못하다는 것을 어찌 알겠느냐 하니 신숙주가 아뢰기를 진성행도 또한 선장이 아니고 다만 산포 외인에게서 물어서 만든다는 것뿐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7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7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7일 개미 세 번째 기사 올적합 첨지 장기대 혹은 이징계 부만호 가운거 등 20인이 와서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관서로 비축 통수 위방 대마주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8일 갑신 두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성 밖에 사는 백성들이 장고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성밖 심리 안에 사는 백성들은 실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므로 서로 미루게 되어 요역에 쓸 수 없습니다. 전생서 사축서의 조강, 조지서의 맹회, 권례의 제설, 와서의 축부, 사포서의 침장, 빙고의 장빙, 사복시의 생초, 전세, 잔물의 수레로 실어 보내고 실어 드리는 일과 무시로 행행할 때 도로, 교량의 수치하는 등 여러 가지 잡일을 다 시키는데 이제 호조에서 심리 안에 사는 백성을 양주, 고양 두 고을에 나눠 붙임으로 경외의 양력을 마침내 질탱할 수 없으니 청간대 구례에 의하여 사부에 환속시켜서 전세와 생곡초 외에는 자벽에 부리지 말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조강은 술 제강과 쌀겨이고 맹회는 매운 제다. 와서는 왕실에서 쓰는 기와 벽돌을 만들어 바치던 관아이다. 태조 5년 1392년에 동료 서요를 두었다가 뒤에 둘을 합하여 이 이름으로 고치었다. 성종실록 37권 성종 4년 12월 28일 갑신 세 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기는 해마다 실롱하여 백성이 기근에 걸려 경성에서 빌어먹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전례에 의하여 보재원은 동부 북부에 속하게 하고 이태원은 남부에 속하게 하고 홍제원은 서부에 속하게 하여 진제장을 설치하고 소금과 장을 주며 각기 그 부의 관원은 항상 윤처로 근무하여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되 본주인과 족친으로서 맡을 만한 사람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 주어 구휼하게 하고 어떡할 곳이 없는 자는 올 곡식이 성숙할 때까지 진대장에 머물 것을 허락하여서 구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37권 성령 4년 12월 25일 갑신 네 번째 기사. 호주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구왕하는데 각 호의 사람 한 명마다 하루에 장 두 홉을 주오니 장차 계속하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하루에 한 홉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모두 7,300석인데 사람의 심량과 농우의 사료를 합하여 계산하면 2만석이 됩니다. 청컨대 군자감의 묵은 콩을 주어 전략하면서 구휼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29일 을류 첫 번째 기사. 선정정 월랑에 나아가 나래를 구경하였다. 나래는 원래 중국 주나라 때부터 유래된 풍습으로 음력 섣달 검은 날 밤에 대궐안에서나 민가에서 마귀와 잡신을 쫓아낸다는 뜻으로 베풀던 의식이다. 뒤에는 이것이 재미있는 영국으로 변하였다. 성주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30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일본국 대마주 태수 종정국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쳤고 올양압 중추 김우두 등 구인이 내주하였다. 성주시로 37권 성종 4년 12월 30일 병술 두 번째 기사. 경혜 공주가 졸하였다. 성주시로 38권 성종